며느리 올림픽에서 살아남기.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32살 직장인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년 추석마다 참가하게 되는 며느리 올림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강제 출전입니다. 운명의 시작 올케와 저는 같은 해 2020년에 시집왔습니다. 시댁 입장에서는 아마 대박이었을 거예요. 한 해에 며느리 둘을 들인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게만 지옥이었습니다. 올케,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이름이 서연이에요. 서연 올케는 결혼 전부터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팔로워가 2만 명 정도 되는 작은 인플루언서였죠. 그림같은 음식 사진들, 정갈한 상차림, 심지어 남편분과 함께 찍은 쿠킹 영상까지.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서연 올케의 블로그를 매일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결혼 전까지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요알못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제 주식이었고 회식 때 회식비로 맛있는 거 먹는 게 낙이었죠. 요리? 관심도 없었고 할 필요도 못 느꼈습니다. 첫 번째 추석 워밍업.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서연 올케는 이미 전날부터 와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우리 큰 며느리 왔어? 어제 만든 너비아니. 맛 좀 볼래? 정말 맛있어. 저도 먹어봤는데 솔직히 진짜 맛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음식 같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왔어? 작은 며느리는 요리할 줄 알아? 네. 기본적인 건 할 줄 압니다. 거짓말입니다. 라면밖에 못합니다.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서연 올케가 벌써 파전 반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완전 프로였어요. 반죽 농도 맞추고 해물 손질하고 파 썰고 손이 엄청 빨랐습니다. 동서, 잡채 한번 해볼래요? 저는 전 부칠게요. 네. 잡채를 만드는데 당근채 써는 것부터 막혔습니다. 두껍게 썰리더라고요. 서연 올케가 만든 당근채는 진짜 실처럼 가늘었는데 제 건 마치 당근 막대기? 시어머니께서 주방에 들어오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당근을 저렇게 가늘게 써네? 우리 작은 며느리도 저렇게 해봐봐. 노력해 볼게요. 30분 후 제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보기엔 잡채 같았어요. 근데 맛을 보니 간이 좀 셌습니다. 어머, 간이 좀 센데? 큰 며느리가 한번 봐줘줘. 서연 올케가 와서 맛을 보더니 설탕하고 물을 좀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까요? 역시 우리 큰 며느리 센스가 있어. 그렇게 제 잡채는 서연 올케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났습니다. 차례상에 올라간 잡채를 보면서 이게 내가 만든 건가, 올케가 만든 건가 싶었습니다. 두 번째 추석 봄게임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열심히 요리를 연습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요리책 사서 보고, 남편 퇴근하면 매일 저녁 만들어주고. 진짜 노력했어요.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명절 일주일 전부터 송편을 연습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빚고 또 빚었습니다. 모양도 예쁘게 만들려고 유튜브 강의를 10번도 넘게 봤어요. 추석 당일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서연 올케는 이미 와 있었고 주방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가니 어머, 동서. 오늘 제가 새로운 레시피로 송편을 만들어 봤어요. 쑥 대신 단호박을 넣었어요. 요즘 대세래요. 보니까 송편이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진짜 떡집에서 파는 것처럼 완벽했어요. 크기도 다 똑같고 주름도 일정하고 시어머니께서 오시더니 어머, 우리 큰 며느리. 이게 뭐야? 단호박 송편? 와, 색깔 좀 봐. 사진 찍어야겠다. 찰칵찰칵. 시어머니는 서연 올케의 송편을 10장도 넘게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온 송편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송편 만들어 왔어요. 그래? 어디 볼까? 제 송편을 보시더니
표정이 미묘해지셨습니다. 아, 크기가 좀 들쭉날쭉하네. 그리고 이건 좀 터졌고, 이건 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꺼봐. 얼마나 예쁜지 똑같이 만들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 그 순간 너무 서러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연습했는데 점심 먹을 때였습니다. 친척 고모님이 오셨어요. 어머, 이 단호박 송편 누가 만들었어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기가 막히네. 우리 큰며느리가 만들었어요. 요리 블로그도 하는 앤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와, 며느리 복 터지셨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 송편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추석 전쟁의 서막.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꼭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준비했죠. 명절 2주 전부터 메뉴를 짰습니다.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나물 3종. 전부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간을 조절했습니다. 남편을 시식단으로 삼아서 매일 맛을 봐달라고 했어요. 이번엔 진짜 맛있는데?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 자신감을 얻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며느리가 이번에 한정식집에서 배운 갈비찜 레시피를 가져왔대. 거기 사장님이 특별히 알려줬다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한정식집 사장님이요? 레시피를? 서연 올케는 벌써 주방에서 갈비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셰프처럼 프라이팬을 흔들면서요. 저도 제가 준비한 갈비찜을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갈비찜 해왔어? 그럼 둘 다 해보자. 맛 비교하면 재미있겠다. 맛 비교요? 저는 요리 대결 프로그램에 나온 게 아닌데 점심 식사 시간 차례상에 2개의 갈비찜이 올라갔습니다. 서연 올케의 것과 제 것. 시아버지께서 먼저 서연 올케의 갈비찜을 드셨습니다. 오, 이거 맛있는데. 고기가 부드럽고 양념이 깊이가 있어. 그리고 제 것을 드셨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근데 아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그치? 나도 큰며느리 걔 더 맛있는 것 같아. 뭔가 프로의 손맛이 느껴져. 친척들도 하나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거는 레스토랑 음식 같고 작은 며느리 거는 집밥 스타일이네. 둘 다 맛있는데 큰 며느리게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결론 서연 올케의 압승. 식사 후 시어머니께서 서연 올케의 갈비찜 사진을 찍으시더니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메시지. 우리 큰며느리가 만든 갈비찜. 한정식집 사장님한테 배운 레시피래요. 정말 맛있어요. 좋아요. 15개. 댓글 8개. 와, 대박. 며느리 복 터지셨네요. 저도 먹고 싶어요, 유유. 형수님, 짱. 제 갈비찜은 사진도 안 찍히고 언급도 안 됐습니다. 저녁에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 올케가 옆에 왔습니다. 동서, 오늘 갈비찜 맛있었어요. 간이 딱 좋던데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 레시피 알려드릴까요? 팁이 좀 있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울컥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네 번째 추석 폭발 직전. 올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 달 전부터 전화하셨습니다. 올해는 큰며느리가 일본 요리를 배웠다는데 초밥이랑 우동을 해온대. 우리 작은 며느리는 뭐 준비할 거야? 초밥이요? 우동이요? 이제 명절 음식도 아니고 일식을 하신다고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올해 명절 음식 준비 안 하겠습니다. 뭐? 왜? 매년 준비해도 큰 며느리랑 비교만 당하잖아요. 전 이제 지쳤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여보,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한 거야? 사실 그대로 말한 거지. 당신 엄마는 맨날 나한테 큰 며느리는 이래, 큰 며느리는 저래 하시잖아. 그래도 그렇지. 명절에 음식도 안 해간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당신이 해가든지. 부부싸움이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언니 이야기 하시면서 한숨만 쉬시던데. 나도 힘들어. 언니, 근데 솔직히 서연 언니는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 요리가 직업인 사람인데 비교하면 안 되지. 그걸 내 엄마한테 말해줘. 며칠 후 신우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언니,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서연 언니랑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야. 나는 비교한 적 없는데 왜 작은 며느리가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예민하다고요? 제가요? 결정적 사건 블로그 사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링크를 하나 보냈어요. 친구, 야, 이거 너네 올케 블로그 아니야? 클릭해서 들어가 봤는데 서연 올케의 블로그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포스팅 제목이 명절 음식 준비 노하우, 시댁 식구들을 감동시키는 나만의 레시피. 내용을 읽어보니 지난 몇 년간의 추석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요리하는 사진, 완성된 음식 사진, 심지어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사진까지. 그리고 댓글들. 와, 시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저도 이런 며느리 되고 싶어요, 유유. 남편분 진짜 복 받으셨어요. 조회수 5만. 저는 그 포스팅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서연 올케에게 명절은 콘텐츠였다는 걸. 시댁은 촬영 장소였고, 시어머니는 출연진이었고, 저는 그냥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진짜 제대로. 최후의 선택.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올해 추석, 나 시댁 안 갈래. 미쳤어?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을 안 간다고? 그래, 미쳤어. 미쳐서 그래. 매년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임을 왜 계속해야 돼. 하지만 있잖아, 나 요즘 너무 우울해서 상담받고 있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성 우울증 증세를 보인대. 이번 추석만 쉬고 싶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고. 그 후 결국 저는 올해 추석에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엔 화를 내셨지만 남편이 제가 병원 다니는 이야기를 하니 조금은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추석 당일 집에서 혼자 쉬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갔고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가 내 이야기를 하셨어. 뭐라고 하시던데? 서연 올케가 요리하는 걸 보시면서 우리 작은 며느리도 이만큼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너무 비교를 많이 한 것 같다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다음에 내가 오면 잘해주시겠대. 그리고 더 이상 비교 안 하시겠대. 믿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작은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서연 올케의 요리 실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따라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고 올케는 올케니까요. 명절은 경쟁이 아니라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며느리 올림픽이 아니라 그냥 함께 밥 먹는 날이면 안 될까요? 여러분의 시댁은 어떤가요? 혹시 저처럼 며느리 올림픽에 강제 출전 중이신가요? 여러분도 지치고 힘들다면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저는 올해 추석을 쉬면서 배웠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아껴야 한다는 것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명절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